여러분 무조건 시간 재고 푸시는데 시간 안에 풀라는 게 아니야. 시간감을 익히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나름대로 푸시되 이 첫 지문은 오늘의 주제는 어마어마한 시간 단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풀었을 때 난이도도 훅 내려가는데 그냥 공부 자체를 좀 힘들어하거나 무슨 얘기지 이래버리면 난이도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냅두고 시간 단축은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정답률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저 필기 아마 영상에도 몇 번 비춰졌을 텐데 여러분이 다 풀고 정확하게 답을 100% 확신을 갖고 고르세요. 그리고 저 필기 하시고 구조도 여러분 손으로 제발 좀 그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문 보지 마시고, 지문 절대로 보지 마시고 답만 찾아보세요. 선지만 찾아보세요. 희한하게 적 있는 걸로 답 다 나올 거라고. 여러분 봐봐. 자, 여기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얼추 25개 정도의 단어로 정답이 다 나올 겁니다. 600단어로 푸는 거 아니에요. 25개로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니네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요, 선택과 집중이고 좁히는 거예요.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모든 직업을 해볼 수 없어. 여러분이 모든 세상에 있는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없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는 선택과 집중이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보고 갈 건데 이쪽 어차피 얘기해봐야 보지도 않을 거니까 이 설명부터 볼게요. 지금 제가 이거 구조도 정확하게 그리고 답 찾아보라고 했고 분명히 느꼈어야 돼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답이 다 나와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600단어 정도 되는 정보량에서 이걸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냐 없냐 싸움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할게요. 아직도 이 시절 얘기를 해요. 여러분 1994년도 처음 수능 치러졌을 때의 수능 시험이 아니래도 근데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언어 영역이라고 그래요. 언어 영역. 왜? 수능에서 언어 영역이었던 역사가 더 길거든요. 그런데 박사가 배출되기 시작해야 그 학문은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어교육학은 언제부터 박사가 배출됐냐? 30년 전이에요. 그러면 딱 이 시대에 국어 영역으로 이름이 바뀔 만한 시대가 온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2018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10학번 이후의 학번이거나 석박사 10학번 이후가 아니면 요즘 수능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심지어 그 석박사나 학사도 서울대 국어교육 아니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하지만 학교 교사분들은 임용이라는 걸 하시고 그리고 연수란 걸 해요. 그리고 연수 교재가 나와요. 그거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사실 현행 수능 느낌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거든. 근데 교사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냐? 딱 이 시절 공부예요. 이 시절 공부. 그럼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되고요. 이 지문은 7분 컷이에요. 7분 컷. 길어도 7분 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부분 7분 이상 넘길 수밖에 없게끔 이 지문을 접근하고 있고 이 지문이 7분 컷 나와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조만간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쳐볼 텐데 쳐보면 알아요. 무조건 80분 안에 풀기에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게 출제를 하고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개화기가 1876년부터 1910년까지 없고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 짧은 30년 역사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훨씬 빠르게. 당연히 적응시켜야 돼요. 여러분을. 근데 아직도 조선시대야. 아직도 상투 틀고 있어. 아직도 노노맹자하고 있어요. 당연히 서구 열강이 잡아먹히던 그 시대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운명에 놓여있진 않지만 이제는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개개인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고.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되고 그냥 아예 나는 문제 풀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맞으니까. 제발 이상한 쌉소리들 듣고 다니지 마세요. 키워드들은 제가 방금 설명해놨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독서에서 가장 많이 써먹을 개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걸 갖추지 않으면 글이 아니야. 그래서 글의 구성 원리라고 하고요.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이요. 여기서 단계성이라는 거는 단계별로 다룰 글의 정보의 특성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서론의 목적이 있고 본론의 목적이 있고 결론의 목적이 있겠잖아요.
당연히 서론의 목적은 뭐예요? 토픽 세팅, 주제 세팅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서론을 읽을 때, 초반부 1단락을 읽을 때, 청음 단락을 읽을 때는 주제가 무엇인지 잡아주셔야 된다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수학에서 유형 연습을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잘 들어. 여러분이 유형 연습을 하지 않는 건요, 공부 효율을 10배 이상 포기하는 행위야. 그래서 수학에서 유형학습 다 해요.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 2, 3, 4번에서 어려움 겪지 않는 거야. 어떤 문제를 딱 보면 풀 줄 아는 건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이 아니라 유형학습이 되어 있고 머릿속에 유형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단락으로 2단락으로 넘어갈 때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게 주제 1 확률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정보가치 높은 정보의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은 STM이라는 현미경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현미경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보는 현미경은 그냥 눈으로 들어오는 현미경을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일종의 전자현미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은 안다고 착각하지만 좋아. 양자 터널링 효과 설명해봐. 설명 아무도 못해요. 근데 웃긴 건 저건 1년 전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양자 터널링 효과라는 게. 1년 전에만 출제된 것 같아요. 6년 전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르친 인간들 아무도 몰라요. 문과라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죄송하지만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멍청한 애들은 멍청한 애들인 거고, 다시 양자 터널링 효과를 몰라서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기출 연계, 수능 기출 되게 중요한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 잡아낸다는 건 그건 멍청한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미 다 기출된 내용들을 전제해서 출제되고 있는데 뭐 양자 터널링 효과 몰랐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양자 터널링 효과가 뭔지도 모르는데 얘가 관측하는 원리, 얘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원리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냐고요. 자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주제는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복이 됐냐? 전류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양자 터널링 효과는 처리하지 못했더라도 전류라는 키워드를 처리했으면 이제 여러분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를 가지고 관측의 여부가 갈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야 관측이 가능하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관측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문제인 거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진공을 해결하겠다. P problem, S solution, PS 구조 앞으로 많이 잡힐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진공에 대해 설명을 하려는데 우리의 진공은 뭐냐면 어떤 공간 안에 기체가 하나도 없는 걸 진공이라고 나도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네. 진공이 뭐래요? 대기압보다 기체 압력이 작을 때요. 그러면 다 진공이래. 진공도가 높다는 거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라고 정의를 하네요. 그래서 분자수와 압력은 비례한다는 원리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체 분자들이 달라붙어서 전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뽑아내거나 고정시켜버리면 된대요. 자, 그럼 이제 뽑아내거나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나오고 갑자기 3단락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주례를 새로 세팅을 해요. 이건 뭐지? 아, 이게 바로 문제구나. 문제. 왜? 기체가 단분자층 형성해버리면 관측이 더 이상 되질 않으니까. 전류 흐름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뭐야? 스피터 이온 펌프라고요. 그래서 다시 3단락이 PS 구조로 잡히는 거고요. 3단락에서 중요했던 건 여러분 잘 기억해봐. 거기 숫자들을 하나도 기억 못해요. 얘기해봐. 아무거나 기억나는 숫자 얘기해봐. 여러분 어차피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어차피 발치도 기억.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수치 하나하나 값들이 아니라 그 수치 하나하나 값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떤 핵심적인 원리가 제시가 됐느냐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단분자 형성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마지막 문제에 박혀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문제는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표를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학, 수학, 사회탐구 다 보시면 알겠지만 표 그리지 않는 교과목 없습니다.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처리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들을 표에다가 추가해서 넣으셔서 처리하셨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이런 국어를. 이게 국어예요. 이게 국어. 문학작품 옆에다가 쓰고 외우고 해설 외우고 필기 외우고 개념어 쓰고 외우고 정답의 근거 어디 쓰니까 그 정답의 근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네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거 절대 아니라고.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싫지만, 정말 싫지만, 여러분, 정말 초특급 에이스들은 국어 강사를 하지 않아요. 스탠퍼드 수학과 나와서 현우진 정도나 하지 말래,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래. 여기까지 얘기하랬으면 여러분이 알아먹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니까 정확하게 따라오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발 이상한 오염된 생각들, 오염된 물질들 먹고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머리만 썩어. 다시 갑니다. 그렇게 스피터 이온펌프에 대한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게 또 어려워요. 잘 들어. 자, 고개 박지 마. 고개 박지 마. 지문에 없어. 잘 들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해를 못하게 출제한 거예요, 사실은. 왜? 정보를 의도적으로 불충분하게 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한 거냐? 약가치 판단해봐요. 그러면 그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였는데 어떻게 하면 진공을 만들어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진공을 만들어내겠대? 이렇게 진공을 만들어내겠대. 그래서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 처리를 해주면 또 처리가 되는 형태로 답이 나오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음이온이 전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기체를 두들겨 패서 쪼개요. 쪼갠 것 중에 얘는 자기력 때문에, 전자기력 때문에 음극에 고정이 되고 그렇게 기체 하나가 가셨어요. 고정되셨어요. 그러면 충돌하면서 타이타늄이 튀어나오는데 얘는 또 기체 분자 하나를 흡착시킨대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고정, 흡착. 뽑아내진 못했고 고정시켜서 스피터 이온 펌프로 진공을 만드는구나. 이게 그냥 끝이에요. 이 질문에서 얘기하고 싶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신이나 일반인들 눈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들어. 제가 항상 이 여름방학 때 딱 이 정도 타겟팅의 반을 깔아요. 평균적으로 수능을 치면 4등급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의 평균 등급이 1.5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 있어요. 오히려 1, 2, 3등급의 친구들은 물론 올라갈 등급이 없기도 하겠지만은 아니요. 3에서 2 나오고 있는데 4에서 1 나오고 6에서 1 나와요. 왜냐면 차라리 여러분은 내가 어차피 못 오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봐야지. 알겠어요?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스카이다이빙 배우러 왔으면 뛰어야지. 믿고 뛰시라고. 믿고 뛰세요, 제발. 오케이? 지금 스카이다이빙을 배우러 왔어. 그럼 뛰어야지. 왜 안 뛰고 있는 거야? 무섭다고. 지금 뛰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거야. 뛰어보면 아실 거예요. 신세계는. 뛰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훨씬 안전했구나. 아시겠습니까? 무너지는 건물 밖으로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가 2개인데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1단락 보십시오. 필기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잘 보이시죠? 2개 나갔죠? 하나는 저한테 제출해주는 용도고 하나는 필기 용도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풀린 데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사색펜, 형광펜 2개 꼭 갖고 오시고요. 자, 주사 터널링 현미경. 자, 일단은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뒤쪽에 계속 반복되고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이게 주제야. 자, 주제 요건 1번 뭐 돼야 된다? 뒷받침돼야 되고요. 2번 뭐 돼야 된다? 반복돼야 되고요. 3번 뭐 돼야 된다? 강조돼야 됩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돼야 된다는 것은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paraphrase. 주제에 상당하는 프레이즈를 병렬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비문학적 성격이 갖고 있는 글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이 원리만 이해해도 여러분이 국어든 영어든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 잡아주시고요. 자, 끝에는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그럼 어쩌라고? 탐침과 시료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터널의 효과에 의해서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이제 앞으로 C라고 쓰는 건 cause 원인, 이는 effect 결과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모 표시를 평가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 표지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지시를 하는 표지와 연결하는 연결 표지가 있는데 얘네는 아까 제가 써드렸다시피 글의 구성 원리 중에 완결성, 특히 응집성과 관련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용 간에 정보 간에
논리 관계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용일치로 풀거든요. 아니에요. 제발 좀. 그거 아니라고. 그랬던 시험 없고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존나 헤매고 있는 거야. 그냥 미분법 배워서 적용하면 되는데 미분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엄청 고생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런 형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법 하려면 뒤져요. 근데 미분법 쓰면 그냥 5초 컷이야. 5초 컷이 뭐야? 암상 컷이야.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성인부 게임이야. 성인부 게임.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그 단계 지나갔어. 서울대 나왔어도 뭐 일타 강사여도 별 수 없어요. 못 배웠으면 모르는 거야. 계속 봅니다. 다시. 자, 그래서 양자 터널링 효과가 전류 흐르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전류 크기는 민방향이 달라지고 이 점을 이용하면 그럼 봐봐. 이용한다. 이 점을 이용한다. 이게 원리잖아. 과학기술 지문에서 원리는 써놓으세요. 무조건 출제예요. 모든 원리를 100% 내진 않아. 그런데 이게 과학기술 지문이었다. 당연히 과학기술에서는 원리 이해가 핵심이지. 그래서 원리 이해에서 접근하는 문항을 무조건 설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리가 나왔네? 그래. 어떤 원리인 거야? 전류 원리라고요. 전류. 전류 크기가 민방향이 달라지니까 그걸 가지고 높낮이를 뭐 한다? 측정한다. 그렇구나. 현미경이니까 측정해야죠. 전류의 크기 차이로 측정하는군요. 하지만 역점 나왔죠? 뭐가 반대되는지 봐. 뭐가 반대되고 있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전류가 흘러서 크기 차이로 측정을 하는데 흐를 수 없으면 당연히 측정할 수가 없겠죠? 이게 핵심이라니까. 전류가 흘러야 측정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제가 현관펜 친 정보 외에 도대체 1단락에서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냐고. 없다니까. 없다고. 양자 터널링 효과 설명해봐. 설명 못하잖아. 강사라는 사람들이 양자 터널링 효과를 설명 못하는 거는 기출 분석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했어? 그럼 멍청한 거고요. 멍청하지 않은데 몰라? 그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실격이야.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 제 수업을 들어요. 많은 강사들이 제 유튜브를 봅니다. 제 구독자 20%는 다 강사예요. 확실해. 나이대를 보면 알아. 30대 이상이 존나 많아. 잘 보세요. 계속해서. 시료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해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민감한 STM도 이렇게다 세모치세요. 자, 지시 요약하고 있으니까 정보가치 높은 거고 진공기술의 뒷받침. 그럼 봐봐. 벌써 전류가 흐를 수 없어서 관찰할 수 없는 문제를 진공기술이 아마도 해결했기 때문에 진공기술로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 STM과 진공이라는 1단락 핵심 키워드 그대로 받아서 갔잖아요. 자, 실장 이거 한 10초 정도 잡아주시고 저 따라오세요. 오세요, 저한테.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저렇게 줄글 하나하나 다 처리하는 게 여러분이 편하고 쉽습니까? 그래 주지는 STM인데 현미경이야. 전류가 흐르면 관측이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관측이 되지 않네? 전류 차이로 측정을 해. 근데 그게 방해를 받는 문제를 진공으로 해결했나 봐. 끝. 이거라고,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내가 말명한 거냐, 베이노피셜이냐. 그럴 리가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여러분, 교과서가 그냥 진리예요. 교과서가. 전국 1등들은 다 얘기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구라치지 마세요. 아니요. 저도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교과서에 핵심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교과서를 활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수학 교과서의 예제, 유제, 연습 문제 그대로 수능 유형이죠. 독서 교과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럼 독서 교과서를 볼게요. 그대로 교과서에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참 잘 되어 있는 게 봐봐. 사실적 읽기는 이런 읽기다. 중심 내용 파악해라. 주제 파악해라. 글의 구조 파악해라. 아니, 교과서에 구조 파악하라고 되어 있고 중심 내용 주제 파악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과서가 틀렸다면 뭐가 맞는 거야? 내가 그래서 상상하잖아. 주제랑 구조 잡으라고. 중심 내용이 주제잖아요. 글의 구조. 여기다 써놨잖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해라. 오케이? 맨날 내가 얘기하잖아. 구조 처리해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어? 구조도 그리라고 되어 있잖아. 중심 내용과 구조 파악해서 구조도 그려라. 이걸 전체 구조 중심 내용 파악해라. 그러니까 구조 파악하고 중심 내용 파악해서 이렇게 구조도 그려서 처리해라.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럼 답이 다 나온다고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볼게요. 2단락 봅시다. STM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설치되어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유가 있겠죠. 보니까 기체 분자는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표면에 붙어버리는구나. 결국에는 뭐야? 기체 분자가 표면에 붙어서 방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야지 얘네들을. 그래서 차단해줘야 되겠죠. 그럼 진공이라는 핵심 주제는 뭐냐? 밑줄.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구나. 그러면 당연히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는 높다는 원리 여기서 나왔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봐. 진공통 내부 온도가 일정하고 한 분자만 있다, 한 종류만 있다. 이런 거는 물리 같은 데서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상기체 방정식처럼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 얘도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니까 그래야 핵심 원리가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된대요? 압력이랑 뭐랑 비례한다? 분자 수가 비례한다. 당연하죠. 왜겠어? 그래. 자, 이 방 안에 2명 있을 때 얘네가 충돌을 많이 하겠니? 9개 있을 때 충돌하는 게 많겠니? 9개죠? 그럼 충돌하면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즉 분자 수가 커질수록 당연히 압력도 커지겠구나. 이건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배웠어요. 계속 갑니다. 3단락 가기 전에 따라서 기체 분자를 진공통 속에서 뽑아내버리거나 고정시키면 된다. 해결 방법으로. 그럼 이제 뽑아내고 고정시키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지 않고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냐?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그게 뭔데? 한 층의 막을 형성해서 전류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시간인가 봐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길어져야 좋겠죠. 시간이 길어져야 측정이 될 거 아니야.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길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확률이 크면 빨리 달라붙어 버리겠죠. 또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시간은 빨리 달라붙어 버리니까 시간은 줄어들겠죠. 또한 기체 운동론 설명해봐. 모르지? 그래도 풀 수 있다니까. 몰라도 풀 수 있는 것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업 들으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하는 눈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봐.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압력이 낮으면 형성 시간이 길다 해요. 가령 이 뒤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읽어봐야 기억도 안 남아. 그럼 따라와요. 그래서 5가지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질량과 빈도와 확률과 분자수와 압력이 있었던 거죠. 원리를 이해해야 돼. 원리를. 잘 들어. 이거 발췌도로 절대 못 풀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뭐냐 여러분. 자, 충분한 설명은 안 될 거야. 저도 몰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좀 덜 달라붙겠지. 여러분 슬라임 같은 거 갖고 놀아보면 알겠지만은 벽에 찰싹 붙였을 때 쪼막만한 거는 오랫동안 붙어 있지만은 요따만한 큰 건 바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마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흡착력이 더 많아야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 질량이 크면 좀 붙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천히 달라붙어서 시간이 더 길게 걸리지 않을까. 충돌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더 많이 달라붙겠지. 그 시간이 줄어버리겠지. 빨리 달라붙을 거니까. 충돌을 했을 때 흡착될 확률이 높더라도 역시 빨리 달라붙으니까 시간이 줄겠죠. 분자 수가 많아. 지문에 없어 얘들아. 여기 봐 여기. 분자 수가 많아.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더 많이 충돌날 것이고 더 많이 달라붙겠죠. 압력도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여러분 지문에 없어. 고개 들고 봐야 돼. 이거 고개 쳐박고 이해하는 건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쉬는 시간에 하세요. 자꾸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배우러 왔잖아. 배우러 왔으면 배우고 가야 돼요. 물론 이게 있어. 잘 들어. 너희가 자꾸 고개를 쳐박는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희 주변에 너희를 가르칠 만한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야. 근데 가르칠 수는 있어. 원래 강사 교사라는 직업이 그래. 왜냐하면 사실은 관리나 보육, 에듀케이션에서 케어라는 측면은요. 사실은 그런 대단한 전문성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챙겨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수업은 달라. 이 수업은 다르다고. 여러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업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수업을 오히려 안 듣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이거를 따로 시간 내서 안 들어봐서 생기는 문제인 거지. 수업 시간에 안 듣고 혼자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냥 들어.
듣고 나중에 시간 충분히 써서 보시고 영상 올려주니까 복습하세요. 그렇게 해야 처리가 되는 거. 자꾸 수업 시간에 네가 생각하면서 지문 본다 절대 안 돼. 네가 생각하면 수업 본다 절대 안 돼. 그건 될 수가 없어. 1등급 100분이 99인 애들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 그냥 따라와. 계속 봅니다. 옆에다 쓰세요. 그리고 수치 발췌독이라고. 수치는 발췌독 하세요. 어차피 기억 안 나. 자, 4단락 볼게요. 초고 진공을 얻기 위해서 스피터 이온 펌프. 아, 그럼 왜 이렇게 세팅했는지가 보이지. 3단락의 주제인 단분자 형성 시간은 문제인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4단락 스피터 이온 펌프로 해결을 했나 봐요. 됐죠? 그러면 자, 스피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면서 진공통과 연결해 사용하는데 솔직히 읽어봐도 뭐 알 듯 모를 듯 모르겠어요. 그럼 봐.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이야. 자, 시간을 엄청 쓰고 집중을 엄청 해서 여기를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은 구조만 대강 잡아놓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다시 처리할 것이냐. 당연히 후자가 더 영리한 방법 아닙니까? 후자로 갈 건데 이 과정 봐봐. 요약해놨잖아. 지시해놨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이 뒤쪽에다 초점 두면 되는 거예요. 응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있네요. 1번. 그러면 주변으로 가. 그래서 어떻게? 기체 분자를 충돌시켜. 그래서 어떻게? 양이온과 전자로 구분을 박살내. 양이온과 전자로 쪼개. 그래서 어떻게? 충돌 빈도가 높여주면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양이온은 응극에 박혀. 이게 뭐래? 1차 펌프 작용이래. 왜 제가 형광펜 쓰는 거냐? 봐. 뭐 하면 됐어요? 고정시키면 되잖아. 고정시키면. 그럼 뭐 했어 여기도? 기체를 고정시켜잖아. 고정시켰잖아.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모든 단어 처리 못 한다니까요. 시간 없어. 능력도 안 돼. 양자 터널 효과 뭔지도 몰라. 그럼 뭐야? 평가원이 애당초 이렇게 의도 설계해서 낸 거예요. 이런 거 잡으라고. 그러면 쉽게 보이죠? 또 5단계로 뭐야? 응극에 충돌해서 타이타늄이 나오는데 얘가 또 옆에 있는 분자들을 달라붙게 만들어. 그러면 여기도 흡착이네? 이걸 뭐라 그러는데? 2차 펌프라고 한대. 아하. 얘도 결국 뭐야? 고정시킨 거죠. 그럼 보세요. 저 따라오세요. 결국 무슨 얘기야? 그림에 있는 정보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가치를 높여준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냐. 후자를 했더니 깔끔하게 처리되죠. 응극에서 튀어나온 음이온, 전자가 기체 두들겨 패가지고 얘가 또 갈리고 다시 이 양이온은 응극에 고정이 돼. 고정되는 과정에서 타이타늄이 나오는데 얘는 또 기체 분자를 흡착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기체 분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진공도를 높이는구나. 기체 분자들이 못 돌아다니게 하는구나. 끝이야. 여기다가 고정시켜서 10초 잡아주세요. 자, 이거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따라오시면 좋은데 혹시 단톡방에 안 들어있는 학생들 손? 알겠습니다. 필기해야 돼요, 여러분. 색깔도 가급적 저랑 똑같이 쓰세요. 그래야 제 사고 과정을 따라오기 좋아요. 그냥 샤프로 하나로 뭉개지 말고 글씨 예쁘게 써. 나중에 니네가 보면 모르면 어떡해. 됐죠? 자, 그럼 바로 답 찾아볼게요. 1번.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아니라 대기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진공이라고 얘기했었죠. 진공의 정의고 당연히 이게 주제 키워드니까 정보 가치는 뒤지게 높고 당연히 1번 선지는 세분의 0 발췌독이 아니야. 이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교과서 봤죠? 항상 주제 구조 묻는 겁니다. 주제 구조. 좀 모르면 배우세요. 대기압보다 그리고 진공도의 정의는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높아야 진공이고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는 높다고 말했고요. 2번 선지 봅시다. 스피터 이온 펌프 정답 2번 끝이네요. 왜? 3단락 P, 4단락 S. 깜짝 놀라지 마. 내가 니네 채점 잘못해 줬을 수도 있어.
채점은 내가 약간 낚시로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맞다고 하고 있지 말고 정답 2번이잖아. 스피드 연품은 초고진공 만들잖아요. 됐어? 아니 봐봐. 끝. 알겠냐? 이걸 계속 돌아서 확인하고 돌아서 확인하고 힘든 거야. 시간 많이 쓰고 정답률 떨어지고. 아니 어차피 틀리고 어차피 시간도 많이 걸고 어차피 괴로운데 왜 그러고 있냐고.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존나 쉽죠? 근데 그러니까 7분 컷 한다는 거다. 7분 컷이 뭡니까? 이렇게 지문 뚫는데 3분. 20초 만에 풀었네? 3분 20초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3번, 30번 문제 보세요. 기억에 대한 이해. 당연히 주제에 관련된 걸 물을 거야. 기억 어디냐? STM. 주제를 대놓고 물어봤네. 자, 봅시다. 주제. 야, 이것도 발제독 할 필요가 없는 게, 얘 뭐였어? 현미경이잖아. 현미경을 왜 쓰니? 관측하려고 쓰지. 근데 관측도 못하는 현미경을 왜 쓰겠어요? 일본은 뭔 소리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돌아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당연히 정답될 확률이 뒤지게 낮지. 현미경이 관측하고 측정하려고 현미경인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못하면 도대체 현미경을 뭐하러 쓰냐고요. 당연한 현미경의 정의만 알고 있어도 뭐 풀 수 있는 거고. 2번 선지. 핵심 원리잖아요. 원리. 전류가 흘러서 그걸로 관찰하는 거잖아. 당연히 틀렸지. 전류로 관찰한다고 돼 있잖아. 핵심 원리. 전류. 야, 1단락에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밖에 없어. 그 두 단어를 처리를 못하면 어떡해. 전류가 흘러야 관찰이라고요. 3번 선지. 시력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3단락. 맞죠? 단문대 형성 시간이죠. 진공통 안에 진공으로 만들어야지. 기체 분자 뽑아내야지. 그래, 압력 낮추면 되네. 맞죠? 분자수가 줄어들면 비례해서 압력도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덜 달라붙을 거니까 그러면 시간은 늘 거니까 정답 3번이구나. 끝. 저 따라오세요. 분자수가 반대로 줄면 압력 줄 것이고 분자수가 줄면 압력 줄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시간은 늘겠죠. 됐어? 핵심 원리라고. 이걸 이렇게 뽑아내놓고 처리를 해. 여러분이 쉽고 빠르게 처리를 하지. 놔두세요. 이걸 굳이 발제독 들어간다? 위아래 높아진다 낮아진다 헷갈려서 틀릴 확률이 무조건 생기죠. 봐. 여기까지 20초야. 3분 40초야. 여기까지 3분 40초. 자, 음극의 기능. 어머나 그냥 물어본 게 아니죠. 얘도. 제일 중요한 건 음극이야. 왜? 저 따라오세요. 진공을 만들려면 고정시켜야 돼. 그래서 양이온 고정시켜서 두 번째 타이타늄 내서 타이타늄을 또 흡착시켜서 타이타늄의 기체 흡착시켜서 결국엔 음극은 어떤 역할을 한다? 고정시키고 흡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해결 방법이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흡착시킨다. 괜찮죠? 끌어당겨서 흡착시킨다. 괜찮죠? 고정시킨다. 괜찮죠? 2, 3, 4는 100%는 아니지만 맞을 확률이 90%는 다들 넘어갔어 지금. 그럼 발제독을 해도 1번, 5번 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봐. 어머나 전자가 방출돼서 기체를 분리시켜서 분리된 양이온이 흡착하기도 하고 분리된 양이온이 흡착하고 거기서 나온 물질 타이타늄이 또 흡착하고 우리가 정보 처리한 내용들 2, 3, 4, 5에 다 있네. 그러면 제일 의심 가는 놈이 누구예요? 얘가 범인이야. 얘가. 얘 돌아가서 확인하고 아 정답이구나. 끝. 그러면 끝이야. 아시겠어요? 발제도까지 해봐야 1분 넘겠어? 현재까지 4분 40초예요. 여러분. 4분 40초. 자, 마지막 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뭐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A 내부에서 단문장 형성 시간.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2500초는 누가 기억해? 수치 발제독 하세요. 수치 발제독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확인될 거야. 10의 마이너스 9승토르 역시 수치 발제독 하세요. 확인될 거야. 그런데 잘 들어. 이런 게 정답될 확률은 13%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발제독으로 세부 내용 확인하는 거잖아. 이런 세부 내용 확인은 정답 선지로 구성할 확률이 13%가 안 돼요.
소음이 버라이어트하게 나네. 뭔 소리야 또 지금 저거. 자, 3번 선지 볼게요. 3번 선지. 자, 진공도를 계산하래. 그럼 C와 B를 진공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집중합시다. B와 C 비교 한번 해봅시다. 뭐가 달라? 다 똑같아. 싹 다 똑같고 얘만 달라요. 그러면 분자수가 많아졌죠? 분자수가 적죠? 분자수랑 딸려 있는 게 뭐야? 압력이야. 압력은 얘가 낮죠? 얘가 높죠? 왜? 분자들이 더 많으니까 서로 치고받을 거 아니야. 압력이 높을수록 진공도 압력이 높으면 낮다고 했잖아. 거꾸로 갔잖아.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C가 진공도가 더 낮아야지. 됐죠? 오케이. C가 B보다 진공도 더 낮다. 3번 선지. 됐죠? 자, 4번 선지 볼게요. D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 경우보다 길겠군. 자, 이제 D와 A를 비교하겠습니다. A와 D를 비교해 볼게요. 자, 뭐가 다릅니까? 28, 32. 여기 질량이 더 크구나. 질량이 더 작구나. 따라와. 질량이 더 크면 뭐라 그랬어?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덜 달라붙겠지. 시간 오래 걸리겠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당연히 시간 얘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 얘가 더 작게 걸릴 거야. 맞죠? 그리고 봐봐. 심지어 분자수도 얘가 더 많아. 그럼 시간은 더 줄어야 되겠죠? 시간은 여기가 더 늘겠죠? 분자수가 더 적으니까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시간 오래 걸리는 게 2번 더 오래 걸리네. D가 당연히 길어야죠. 얘도 맞습니다. 됐나요? 마지막 5번 선지 볼게요. 자, E.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 잘 들어. 이런 거 못 고른다니까. 자꾸 니네가 발췌도로 푸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봐. 얘네들이 다 일관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지금 보면은 시간을 줄여주는 애들은, 자, 봐봐. 늘었을 때 시간을 줄여주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겠지. 상관도가 있겠죠. 지문에 명시적이진 않겠지만. 이해됐어? 다시 설명을 할게. 자, 분자수가 높으면 압력이 높대. 그럼 분자수 압력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시간을 줄여주는 형태로 인과관계를 갖고 있을 거고, 확률이 높다, 빈도수가 높다 역시도 시간을 줄여주는 관련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명시적으로 지문에는 없지만 얘 네 개들은 서로 관련이 있을 거라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잖아. 빵프로는 아닐 거 아니야. 얘네 관련이 전혀 없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100은 아니겠지. 그럼 오버선제 같은 거 판단을 할 때 지문에 정보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라도 근거를 잡아보면. 그래서 보세요. 최소한 확인 안 되는 5번이 정답일 거고,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면. 두 번째, 기체 충돌 빈도. 자, E와 D를 비교해 볼게. 자, E와 D의 차이는 뭐냐면 분자수는 똑같아요. 뭐가 더 커? 질량은 얘가 더 커. 질량이 얘가 더 크니까 질량 큰 애가 아무래도 덜 부딪히겠죠. 더 무겁기도 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충돌 빈도도 얘가 더 작겠구나. 즉 E가 더 작겠구나. E가 더 작아야 되겠구나. 정답 5번이구나. 끝. 됐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7분 컷 얘기한 거야. 7분 컷이 뭐예요? 5분 컷 나오겠다.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제가 역대 수능 중에 제일 쉬운 거 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잘 들어. 사실 이 이전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이유가 난이도가 뒤져요. 이 이후 시험 중에 난이도 제일 쉬운 지문 하나 갖고 온 거고, 그 중에서도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 수 있는 거 하나 갖고 온 거야. 이 수업 잘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중한 기출문제와 여러분이 계단식으로 밟고 성장할 수 있는 기출문제 딱 설계가 있어. 문제는 쓸데없이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기출문제 소진시켜버리면은 어차피 답 나오니까 수업을 안 듣고 자기 편할 대로 문제 풀어버려. 뻗대버려요. 무슨 성장이 있고 뭘 배우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되게 지금 기회가 좋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정확하게 이 느낌 잡아서 한 지문 한 지문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